구로공단이라는 상징적인 산업화의 상징적인 시설이 있던 곳이긴 한데 구로 전체가 공단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들이 되게 많고 노후된 주택이라든지 주택을 포함한 건물들이 그렇게 많죠. 그런 부분들을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이제 좀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통도 나아지게끔 하고 교육도 나아지게끔 하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늘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죠. 지상철도 지하 얘기는 너무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 가시적인 성과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요. 특별법이 제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서울시에서도 이제 노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그 지상철도 지하 특별위원회 이제 특위 구성안에 대해서 제가 발의를 했고 특위가 1년 동안 유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제안, 그러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지상 부분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익을 어떻게 내고 그다음 다시 어떻게 환원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러한 결과들을 사실 특별법에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정부에도 건의를 많이 했고 특히 이제 국회도 좀 찾아가서 특위의 활동에 대한 건의서도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적률이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우리는 서남권에 서울시의 80%가 넘는 중공업 지역이 있어요. 네. 우리 물론 구로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중공업 지역이 사실은 이 여러 가지 규제, 특히 용적률의 규제가 있어서 개발되는데 많은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난해 이제 용적률 250%에서 400%까지 상향할 수 있게끔 조례를 발의를 했고요. 이제 그게 통과가 됨으로써 이제 중공업 지역이 이제 원활하게 직주락이 어우러지는 곳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유치를 하게 되면 종상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3종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요. 3종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구 정도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전환이 되고 때문에 이제 모아타운 유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제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분담금이 커지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분담금이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까지 같이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이지 않았나. 제가 국회에서 약 16년 정도 부장관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총리실에서 비서관 생활도 했고 그리고 특임장관실에서 비서관 생활도 했는데 정부 부처하고 국회에서 일했던 경험들이 사실은 의회 와가지고 운영활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국회에서 그동안 했었던 여러 가지 민원 해결 등에 대한 처리가 이제 많이 능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부서간 서울시의 그 관련된 예산 관련된 부서와 얘기하고 뭐 협의하고 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없었고요. 일단은 뭐 민원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일머리라고 하잖아요.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 해결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적절하게 그리고 또 최대한 우리가 이제 확보하는 데 있어서 노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은 아무래도 이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 때문에 유가 급등 문제, 나프타 문제 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일반 우리 시민들께서 이동하는데 당연히 일단 유가가 영향이 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의 생산 과정 속에서 분명히 발생하는 게 에너지에 대한 걱정일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트럭 장사를 하신다는 분이거나 아니면 배달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텐데요. 마침 정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경을 진행을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지난주 금요일날 유료 지원 관련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시급한 현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이제 보좌관 생활하면서 느꼈던 게 모시는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보면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현안들을 해결함으로써 지역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치적인 참여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지역 발전도 이뤄내고
그 지역 발전을 토대로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중앙정부에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연계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만약 내가 이제 그 현장에서 필드로 뛰는 의원이 된다면 그러한 일들을 좀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마침 하고 있었고요. 운이 좋게 지난번 4년 전에 또 시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4년간 실질적으로 주민들 얘기를 우선 듣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나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조례도 발의를 한 거고요. 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민원 해결을 통해 지역의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의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에 대한 편입 증진, 저는 이제 지역구가 구로기 때문에 저희 구로의 주민들에 대한 편입 증진을 위해서는 일단 이 정치인이긴 하지만 정책에 있어서는 정치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에 치우치다 보면은 이 주민들이 피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정책이라는 것은 정치의 이념과 상관없이 주민들한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고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대한민국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설정을 하고 추진해 나가는 추진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를 하면서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정치를 배제하는 그런 정책 활동을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뭐 양당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 뭐 어느 한쪽이 이제 좀 높게 나오는 없잖아 그러한 이제 여론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회에서 생활하시는 이제 정치하시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중심에 서 계시기 때문에 본인들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방의원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당 지지율에 따라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하는 모습이 정치의 모든 모습으로 투영이 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들 또한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이 편견이나 또 잘못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방의회를 4년 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의 직접적인 삶 속에 맞닿아서 일하는 일꾼들이다. 때문에 이게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지 정치에 기대어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배제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지역 일꾼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유권자님들께서 우리 동네에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던 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해보시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새로운 또 선택지를 택하셔서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잘해왔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신뢰를 하셔가지고 그분을 또 밀어주셔서 우리 동네 발전을 시켜도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정말 신중하게 잘 뽑으셔야 된다. 국회의원과 다르게 실질적인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걸 좀 감안하시고 염두하셔서 투표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